최근 벌어진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태의 파장,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오가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노조원들에 의해 가지고 유성기업 그 해당 임원 상무는 12주에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과 또 경찰청장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단 한마디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 중으로 그 소위 주요 피의자를 적시하는 그런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직무를 제대로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네,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성기업 임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현대차 협력업체입니다. 예. 그리고는 지금 이 노사 분규는 몇 년이 걸쳐서 이제 계속되고 네네.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22일 오후 5시 20분에 일어난 거고요. 본관의 2층의 대표 이사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노조 인사들이 결국은 이제 들어가서 결국 이제 대표 이사를 붙잡고 이제 일종의 감금 상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네. 상무가 나서 가지고 이제 노조 측 인사들하고 이제 뭔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고 예. 결국은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이제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예. 이런 이제 그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경찰이 이 해상 과정에 좀 더 조기에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네네.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지금 이 논쟁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의 대응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이거는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쨌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부터 계속되긴 노사 간의 갈등으로 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는 절대로 용인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지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네. 역으로 지금 이 노조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는 유성기업의 불상사의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린다. 예. 이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저런 부분입니다. 노조 파괴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측의 잘못은 오히려 이런 일로 가려지게 되고 네. 노조 혐오와 정치 공세 도구로 악용되기 때문에 예. 이거 관련된 지금 일단은 그 집회는 이제 해산을 하고 네. 이제 제2의 유성 사태를 막기 위한 서울 농성장 정리하고 이제 제2의 유성 사태를 막기 위한 또 다른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그냥 이걸 무마하고 넘어가기에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노조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큼은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가 없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사 측에 그동안의 횡포도 좀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던 건가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예. 2011년도부터 이제 이 노조 측의 노동자들이 너무 근무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협상을 벌이던 이런 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을 폐쇄하고 사측에서 이제 용역을 동원해서 제2 노조를 설립을 해서 결국은 노조 파괴 행위를 굉장히 기획을 받아가지고 네네.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17년에 지금 이 회사의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는데 1년 2개월 징역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상당 부분 시비가 가려지게 됐고 그리고는 이 해고됐던 직원이 지금 27명이 해고가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2018년에 받아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사측하고 결국은 이제 다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복귀를 안 시키고 지연을 시키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네네. 다시금 또 논쟁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년간의 정말 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져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성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던 중에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1년 만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75%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워낙에 컸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외화 유출, 이런 금융시장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예상대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또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유성기업과 노조 간의 8년간에 걸친 이 골이 깊은 갈등,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거는 결국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 일을 벌였던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런 노사 간의 갈등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하고, 또 회사 측에서도 네.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을 폐쇄한다거나 부당해고를 한다라거나 하면서 좀 노사 관계를 완전히 어그러뜨린 것에 대한 사측의 책임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둘 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상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한 존중을 하고 지켜주면 네. 이런 갈등이 조금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게 있어요. 이제 네. 비난을 받은 이유가 사실 되는데요. 네.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감금 상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안에서 비명 소리도 나고 네. 폭력 상황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잡음들이 나는데 그거를 듣고도 중재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지금 경찰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김부겸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과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기력한 무능력한 경찰의 모습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장관으로서의 그런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개별 사건에까지 장관이 판단하고 개입한다는 데 대한 오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바로 경찰 자, 좋습니다. 장관님. 피해자한테 사과. 예.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경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하게 되죠. 네, 이거는 감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일단 경찰 측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시끄러운 상황이라 안에서 폭력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네. 그리고 폭력이 1시간이나 지속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단은 폭행을 한 가해자들이 나오는데도 그냥 수수방가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진입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찰관은 바깥에서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찰의 기강회의 부분도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거고요. 예. 이건 감사 결과를 통해서 이건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경찰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목도하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노조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이 폭행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은 사측은 이제 계획적이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특정인을 노렸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노측은 그냥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대화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문을 잠근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조금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